안녕하세요. 저는 2000년도 1월에 강의를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건재하게 인기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2살부터 80세까지를 다 가르쳐 본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학원 강사를 희망하는 친구들 또는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데 좀 고민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감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친구가 어린이집을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때 외국인 강사가 갑자기 그만둔 거예요. 그래서 친구가 급하게 도와달라고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아기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습니다.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. 아기들을 좋아하는 거랑 가르치는 거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요.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티칭 기술이 향상이 된다거나 나의 영어나 강의력에 내실이 쌓아진다거나 라는 거를 기대하면 안 되겠죠. 아시죠? 일단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래도 흥얼거리고 따라할 수 있게 영어에 좀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아는 미국인 친구가 한국에 와서 강남에 있는 어린이 유치원의 강사가 됐어요. 그리고 2달 후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자기가 영어를 한 기억이 별로 없답니다. 그 대신 한국말이 좀 늘었대요. 그래서 뭐 할 줄 아는데 그랬더니 아기를 안고 울지 말아요, 괜찮아요,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. 그때 저는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. 강남 학원을 그만두고 제가 종로로 옮겨오기 전에 잠깐 중고생 학원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. 저는 그때 중고생을 가르칠 때 참 힘들었습니다. 뭐든 마찬가지겠지만 철이 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중2병 걸린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. 특히 이제 약간 삐딱한 남자 중학생, 고등학생 몇 명이 떠오르는데 좀 반항하고 이상한 질문하면서 강사를 골탕 먹이려고 하고 제가 좀 카리스마가 없고 그때 또 젊었고 마음이 약해서 좀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. 수업 종료하기 10분 전부터 막 가방을 싸는 학생들을 보면서 좀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. 집에 울면서 온 적이 많았어요.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. 다시 내가 성인을 가르치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. 이렇게 결심을 했고 저는 지금 종료해서 15년 이상 있는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중고생 남학생들을 생각하면 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수업 외적인 일이 많습니다. 학부모 상담하는 것도 좀 전 어려웠어요. 지금 저는 대학생이랑 직장인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. 아주 좋습니다. 일단 본인이 결정을 하고 자기 돈을 내고 자기 의지로 왔잖아요. 그런 분들을 대하는 거는 아주 수월합니다. 제 얘기도 너무 잘 들어주시고요. 너무 자세도 좋고 예의도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취준생 그리고 직장인들인 저희 학생들이 너무 좋아요. 수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어린이 학원은 월급으로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. 100만 원, 한 달에 120만 원, 하루에 2시간씩 또는 일주일에 2번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월급이 딱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. 아닌 것도 있겠지만요. 중고생 학원은 기본급을 주고 시간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이것도 학원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에 너무 잘해서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나면 과외를 해서 좀 훨씬 더 큰 수입을 챙길 수도 있고요. 대형 학원에 스카우트 될 때는 엄청난 돈을 받고 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. 그 시장은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는 더 큰 돈이 오고 가는 큰 시장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있는 성인 학원은 비율제입니다. 그래서 수입이 천차만별입니다. 학생 수로 월급을 받는데요. 한 달에 30만 원이 안 되는 강사가 있을 수도 있고 5천만 원이 넘는 강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여기는 자기 학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. 학생만 많고 강의가 잘 되면 정말 망고 땡입니다. 세상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. 내 강의를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윗사람 눈치를 크게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저희 학원이 좋습니다. 한 6년 전부터인가 학원이 조금씩 안 된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. 인터넷 강의도 많고 어플 같은 것도 많은 요즘 같은 시대에 오프라인 학원은 약간 사양 산업인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저는 혹시 여러분이 다른 또 일이 있는데 이쪽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말리고 싶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수요는 있습니다. 아직까지도 좋은 강의를 직접 찾아가서 돈을 내고 들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꼭 이 일이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렇게 힘든 분야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. 현재 좀 강의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도 조금 더 마음을 다 잡고 제대로 달려보면 분명히 돌파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 울림이 있는 강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인강이랑 비교해서 큰 돈을 내고 직접 찾아와서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단 말이에요. 근데 직접 와서 봤는데 이게 인강이랑 똑같으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? 강의력이 좋은 강사들은 참 많습니다. 근데 많은 강사들이 아나운서처럼 앵무새처럼 혼자만 너무 예쁘고 유창하게 강의를 합니다. 어떤 이 막이 있는 듯한 느낌? 소통과 공감이 키워드로 떠오른 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, 그래서 마음을 좀 열고 학생들이랑 눈이라도 한 번 더 마주치고 학생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 느껴보려고 하고 대화도 해보고 그런 노력이 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강의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집중해서 강의력을 더 향상시키시고 강의를 더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 또한 좀 젊었을 때는 제가 정말 강의를 잘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저 혼자만 잘했던 것 같습니다. 뭐 발음을 정확히 해야지, 영어 할 때 발음 안 틀려야지, 한국말로 설명할 때 저을지 말고 매끄럽게 해야지 이러면서 혼자 너무 집중해서 오늘은 3문제 더 풀어야지, 아 됐다 이러고 혼자 너무 만족했는데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. 많은 학생들이 못 알아들었거나 소화를 다 못하고 돌아갔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가 한 5년 전에 저에게 큰 깨달음이 오고 그때부터 저는 중심을 학생으로 옮겼어요. 그래서 항상 저는 강의할 때 굉장히 집중해서 학생들을 좀 살피는 편입니다.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잘 들어가고 있나? 너무 빠른가? 그럼 느리게 해야지. 지루한가? 이거 빨리 대충 하고 넘어가야지. 이 정도면 되겠구나. 그러다 보니까 박자, 리듬, 강세, 한국말 할 때 말하는 겁니다.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강의가 좀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환불이 엄청 줄었고 그 다음에 결석이 거의 없습니다. 끝날까지 저희 반은 전원이 출석을 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. 근데 이건 뭐든 마찬가지입니다. 사업을 하는 친구나 친척들을 보더라도 정말 집중해서 정성껏 했을 때 큰 성공을 거두는 걸 봤습니다. 지금 강의에 자신이 있더라도 더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야 합니다. 그리고 학생들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신경 쓰면서 어떻게 해야 빨리 늘 수 있을까?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?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?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고 소통하려는 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홍보나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일단 강의의 내실을 기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10수년 전에 저는 새벽에 학원에 출근을 하면서 종로 한복판에 떡하니 서 있는 저희 학원 건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. 난 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. 지금 제 수업을 듣고 거쳐가는 수만 명의 학생들이 이 다음에 종로를 지나게 되었을 때 이 건물을 바라보면서 나 예전에 이러이런 쌤한테 수업 들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. 그렇게 생각하니까 책임감도 좀 더 생기고 하나하나 인연이 좀 더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어쨌든 강사라는 자리는 학생들이 내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나에게 많은 관심을 보내줍니다. 어쩌면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이 친구들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게 될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말을 할 때 아주 책임감을 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하는 편입니다. 강의를 하는 분들은 우리들이 그래도 학생들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자각하시고요. 더 사명감을 가지고 그다음에 학생들 하나하나를 좀 소중히 여기면서 살뜰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의 기억에 좋은 강사로 좀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.